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글로벌 라이브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뭐 회식도 많으실 거고 아니면 예. 친구들도 만나실 거고 예. 오늘 또 불금을 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인원수를 보니까 네. 한 1,000분 정도는 회식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요. 네. 평소 대비 조금 적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금요일 저녁을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글로벌. 네. 오늘의 저 글로벌 체크 포인트 같이 좀 보면서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준비할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대표 지수의 흐름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S&P 500이 0.9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0.4%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3% 상승했고, 러셀이 또 어제 러셀 2000 지수가 2.32%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러셀 2000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서 그래도 또 아웃퍼폼하는 네.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엔비디아가 2.46% 상승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 부분이 네. 어제 네. 맞나요? 2.46.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AMD가 4.17%, 메타가 또 어제 2.86%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4.47% 상승하고 그러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잠시만요. 예, 이게 네. 지난 그러네요. 전날이네요. 예. 하루 전 거네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 열어주시면 좀 대화 좀 나누고 계세요. 네. 이게 지난 어제 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제가 전 것까지 보면서 예. 내가 이거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루 네. 전 것까지 저희가 다 같이 또 네. 짚어드리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오늘 또 목요일 어제랑 뭐 금요일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또 흘러갔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맞아요? 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예. 왜 근데 아까 저게 나왔지?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 50초 까먹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노우 화이트님이 엔비디아 하락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게 무슨 왜냐면 말이냐. 엔비디아를 보면서 엔비디아 네. 하락했는데 그러니까요. 자, 기술적 오류.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00분이 또 회식하러 가셨으니까 네. 나머지 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0.9% 상승했고요. S&P 500이 0.5% 상승했고, 나스닥이 0.3% 상승했고요. 러셀 2000 2.67%. 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러셀 2000이 아웃퍼폼하고 있다. 다 비슷했죠. 여기까지. 정말. 지수가 정말 비슷해. 이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내가 이거 준비 안 했었는데 이랬는데요. 이렇게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다니. 예. 클린스만 같은 지수 왜 하시나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지금 저거는 희대의 악평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클린스만, 넌 된 클린스만 같은데? 이거는. 네, 클린스만. 알겠습니다. 자, 대표 계속 기업별 흐름 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이 어제는 0.16%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큰 폭 상승을 했어요. 6.22% 상승했고요. 네. 메타가 2.27%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2.44% 상승했는데, 엔비디아와 어도비는 또 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어제 또 에어비앤비가 6.4% 상승하게 되면서 몇 개의 이제 빅테크들은 약간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오른쪽에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주 헤드라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매출 감소 그리고 약한 가이던스 여기에 또 직원 감원 소식이 또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2.43% 하락을 했고요. 네. 트윌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실적 예상치는 상회를 했는데 약한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5.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너무 고점인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가를 1,040불 상향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14% 급등하게 되면서 1,000불을 뚫었습니다. 다 왔죠? 다 왔어요 한 번에. 하여튼 제가 뭐 너무 고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넘었답니다. 번에 벌써 넘었답니다. 1,040
불 넘었어요? 1067. 아 그래요? 네, 뒤에 가서 시간에서 또 올라갔나 보네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스파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가 사실은 가짜 계좌 개설의 이슈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2016년에 뭐 수백만 개의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개설한 후에 각종 수수료 목록으로 고객들 돈을 빼낸 네.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그 회원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제 벌금 또는 돈을 다시 갚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위법 행위에 관련해서 동의 명령이 종료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7%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는요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 발표 주가가 또 9% 급등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외에 또 특징주 헤드라인도 보시게 되면 쉐이크쉑 아시죠? 쉑쉑버거. 알죠? 예. 알죠. 예상치 상회한 호실적 발표 그리고 2024년 11%가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일 예정이다. 이렇게는 우리는 매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26%또 급등을 했고요. 네.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순매출이 좀 10% 정도 감소했는데 주가는 또 2.7%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사주 매입 소식에 주가 6.6% 상승했고요. 지브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견고한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해서 12%또 급등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의 특징주 헤드라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가요 매출 상회를 했지만 EPS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 중이고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또 대표적인 또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에 11%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로크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손실을 발표 후에 주가가 14%또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순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 하락했고 옐프 같은 경우에 월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이던스에 마이너스 10%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리마켓의 종목들은 중소형 성장주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이던스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재미로 가지고 나온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MZ세대가요. 역대 최고의 부를 축적하다라는 제가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정말 재밌어요. 네. 이게 팬데믹이 시작된 후로 주식 덕분에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늘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준에 따르면 2019년 1분기부터요, 2023년 3분기 사이에 40세 미만 미국인의 총부가 80% 증가했다. 제일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40대 아래에 있는 네. 이 어떤 부의 이제 부의 사이즈가 그러니까 과거의 부보다 80%가 증가한 거예요. 40대 미만의 사람들의 부가 1억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된 게 아니라.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네. 어. 본인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보다 기존의 부보다 80%가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자, 이거 자체가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의 증가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컸고 40세에서 54세 여기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이 사이에서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55세 이상은 3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절대량 자체는 55세 이상이 많죠.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지만은 그 부의 증가세 자체가 그 기울기 자체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많았다. 자,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연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젊은 세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좀 받았고 이 지원금의 대부분이 주식과 암호화폐 매입에 사용이 됐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세 미만의 경우에는요. 사실 이제 주식에 정말 많은 투자를 많이 했는데 2023년 3분기 기준 금융자산의 25%가 주식으로 나올 정도로 대부분 4분의 1 이상이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하 금융자산이 50%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보였고 54세 이상은 20%밖에 증가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주식 투자 자체도 역대 최고치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2019년은 18%에 불과했던 주식 투자가
최근 들어서 25%까지 증가를 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지금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치라고 또 연구에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큰 부를 좀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근데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세대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좀 줄어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0대 미만에 있는 그 세대는 지금 9.5 트릴리언 달러. 이게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전체의 부가 그렇죠. 그리고 40대에서 54세 사이는 29.2 트릴리언 달러고요. 네. 그리고 55세 이상은 103.7 트릴리언 달러. 물론 103.7에 비하면 지금 40대 이하의 부가 현저히 작죠. 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긴 한데 40대 미만의 지금 자산의 대부분은 주식 시장에 있고요. 40대 이상의 대부분의 자산은 또 투자하는 자산이 부동산에 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별 자산 축적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40대 이하입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팬데믹 때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그 이후로 많은 젊은 친구들은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에 크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를 축적하게 됐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는 정말 재밌게 좀 봤는데 와, 이게 좀 포모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80% 늘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예. 평균이 8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게 늘어난 분들은 뭐 몇천 퍼센트 몇천 늘어났을 뭐 거고. 몇만 포도 있을 수도 있고 평균이 예. 80%라고 하니까 예. 내가 40대 미만인데 내 자산이 그러면 2019년에 비해서 80% 나는 늘었나? 나는 늘었나? 나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이자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든데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가져오셨죠? 모르겠어요. 나는 재밌었거든요. 씁쓸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네. 예.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미국 내 시총 3위로 우뚝 솟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또 이 뉴스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전 세계 시총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다음에 2위가 애플, 3위가 사우디 아람코, 4위가 엔비디아, 네. 5위가 알파벳, 6위가 아마존이고요. 메타가 또 어느새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10위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8위가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9위가 일라이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위가 TSMC가 차지하고 있다. 물론 네. TSMC는 미국 내에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총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과 엔비디아의 이제 시총과 매출을 좀 비교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알파벳을 뛰어넘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시장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시총은 이게 뛰어넘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밑에 매출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과 뭐 비교할 게 정말 많지만 예, 매출만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구글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제가 또 준비한 게 뭐냐면 미국 내에 있는 시총 상위 기업을 좀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를 빼면 하지만 PER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태다. 예, 물론 이제 포워드 PR을 보게 되면은 이제 쭉 내려가는 네. 예,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에서는 약간의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 건 좀 사실이다. 95.94배를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서서 뭐 알파벳과 엔비디아의 매출적인 부분 외에 앞으로 시장의 어떤 점유율 그리고 경제적 해자 그 외에 영업 이익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많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시총 상위가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까 이러한 이제 관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존도 여전히 58배가 넘는 PER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130배. 물론 지금은 뭐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절대로. 네. 예,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어느 한 켠에는 조금은 생각해 두면서 그럼요. 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가 이제 전 세계 인력의 2% 수준의 감원을 예고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입니다. 전체 인력의 약 2% 정도 해고할 것으로 이 회사의 이메일을 통해서 전체 뿌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한 1,600명 정도를 감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내가 가볍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아니다. 나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고 있고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리더십 팀에 책임이 있다. 근데 직원을 잘라요. 우리 리더십에 책임이 있어. 자, 1,600명 감원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1차 정리 해고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음 단계는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사실 나이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필수 소비재가 2022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필수 소비재 기업단에서 PER이 좀 많이 그러니까 고평가가 좀 되게 되면서 2023년 AI 붐이 다시 또 불게 되면서 다시 이제 끌어올렸잖아요. 그때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나이키가 약간 저평가가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키는 중국 때문이죠. 그렇죠. 네, 중국에 중국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재고가 정말 많았고, 네. 예, 그리고 소비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 좀 나이키에 대한 주가가 좀 좋지 않았었던 게 사실인데 이러다 보니까 나이키 실적 발표가 2024년 3월 19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EPS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향후 분기별 EPS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어떠한 실적이 좀 나올지 일단 하향 조정한 건 사실입니다만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예상 EPS 추정치의 어떤 레인지가 있죠. 범위가 있는데 이 범위가 이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네. 예, 0.96에서 1.01, 1.11, 1.21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2022년 2월 달 이때는 또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일단은 시장에서는 나이키 실적이 점점점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9일 날 실적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13F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헤지 펀드들의 포트폴리오가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제가 마이클 버리와 워렌 버핏 선생님 네.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작년에 아주 유명한 또 헤지 펀드로서 타이거 글로벌이라고 있죠. 유명하죠. 예, 너무너무 유명한 타이거 글로벌이 있는데 작년에만 51.3%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퍼포먼스가 51.3% 라스트 이어. 지난 작년에 네. 정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러한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타이거 글로벌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 자,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와, 수익률도 좋네요. 수익률이 182%예요. 메타 플랫폼스를 21.7%를 가지고 있어요. 야. 전체 33개의 종목 중에 와. 33개 종목 중에 21.7%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2023년 4분기 때는 일부 좀 팔았다. 16.1% 정도를 전체 중에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부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3.4%를 들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46%의 수익을 보이고 있고 2023년 4분기 때 12.8%를 팔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또 8.5% 가지고 있고요. 아마존을 또 5.1%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 이번에 24.1% 정도 추가했네요. 추가했습니다.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를 한번 먼저 가장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바빠요. 그러네요. 예, 정말 바쁘죠. 이건 정말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사실 한 분기가 지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따라하고 싶지만 따라할 수가 없는. 지금은 또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또. 예, 약간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예. 몰랐지? 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뭐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메타 플랫폼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게 정말 바쁩니다. 예, 정말 바쁘고 사고 팔고를 정말 많이 했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2022년의 그 하락 장세에서는 대부분 샀다. 헤지 펀드들이 다 주식을 샀습니다. 대거.
예, 우리는 정말 야, 우리 진짜 망했다 네. 이러고 있을 때 네. 정말 대거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사들였던 그런 흐름이 있고요. 아마존은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2022년 하락장부터 2023년 뭐 일부 중간에 차익 실현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비중 보게 되면 Take-Two Interactive, 우리 또 GTA 6가 이제 곧 그렇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일부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95.6%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팔았고요. 네.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로 72.2%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팔았다. 그리고 C라고 혹시 아세요? 동남아의 그 아마존 동남아의 아닙니까? 아마존. 예, 동남아의 네. 아마존. 자, 이 기업을 샀는데, 이거는 약간, 네. 타이거 글로벌에서 좀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엔비디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엔비디아가 상승장에서 정말 엄청나게 또 사들이고, 일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음 분기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엔비디아에 들어온 그 시점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최근에 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C죠, C. 동남아의 아마존. 여기서 너무 샀어. 고점에서 너무 샀죠.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그래도 손절성 매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손절을 하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죠. 네. 다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다시 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좀 해봅니다. 추세 추종 매매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올라가는 거 따라 사자. 그렇죠. 이렇게 갈 줄 알았던 그러니까 거지. 올라가는 거 따라 사다 보니까 이게 딱 갈 줄 알았던 거지. 예. 자, 그래서 그러네요. 자, 이런 흐름을 보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기업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데이를 또 일부 팔았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로 일부 팔았고요. 서비스나우도 일부 팔았습니다. 하지만 TSMC가 또 47.7% 정도 또 증가세가 네.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TSMC를 어떻게 좀 매수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정말 많이 사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최근에 갑자기 또 급등하는 그러한 TSMC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으나 네.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큰 베팅을 TSMC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에는 눈에 빠르게 띄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 리서치 좀 늘렸습니다. 일부. 예,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이 좀 낮아요. 뒤에 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지금 사고 있구나 또는 팔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기업 자체는 뭐 3분기 때 팔았던 거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분기 때 팔았던 거기 때문에 2022년이죠 또 심지어.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팔았다. 그 외에는 뭐 이제 매매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팔았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뉴홀딩스, 뉴홀딩. 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신규 진입했습니다. 이건 예, 신규 진입했고, 그 외에 뭐 일라스틱, 뉴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은 최근에 신규 샀다. 최근에 딱 들어갔어요. 작년에. 최근에 샀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간략한 거 하나만 보죠. 그 오늘 뉴스 보다가 되게 특이한 걸 봤는데 예. 일단 제목은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뭐냐면 테슬라의 포드가 테슬라에 도발을 했다. 그러면서 짐팔리가 테슬라는 잊어라. 월스트리트에게 우리를 관심을 가져야 되지 도대체 테슬라는 잊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발언이 이랬어요. 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짐팔리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포드의 우리가 사업 구조를 제대로 한번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드의 사업 구조를 한번 보자 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짐팔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찾는다면 그 테슬라의 FSD를 보지 말고 포드의 지금 구독 모델이 있는데 포드 구독 모델은 총 마진이 50%고 예. 가입자가 50만 명이다. 사실 FSD도 예. 우리가 FSD도 살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900만 원 좀 넘거든요. 940만 원 정도 되고 미국에서는 이제 북미권에서는 $12,000 정도니까 1,6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FSD를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매월 $199씩 구독으로 볼 수도 있고 지금 테슬라의 FSD 구독 인원이 한 4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2,000짜리 하나 사놓고 그냥 쓰면 이제 구독료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진팔리의 말로는 야 FSD가 40만 명인데 우리 구독이 50만 명이야. 이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를 봐라. 월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모르겠네요. 그쵸. 저도 그냥 제가 진짜 제목 잘 지으셨네요. 네. 정말 그냥 도발한 것 같네. 도발한 포드. 야, 우리 50만 명이다. 사실 근데 저는 이번에 오랜만에 포드를 다시 봤어요. 오랜만에 포드를 다시 봤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포드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포드 블루, 포드 모델 E, 포드 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포드 모델 E는 전기차 사업인 거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에비타 마진, 그러니까 세전 감가상각 전 이익이 손실 구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47억 손실이 있고 포드 블루가 여기가 내연기관차 하는 곳, 그다음에 포드 프로가 상업용 자동차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포드 프로에는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게 있대요. 예. 저도 어떤 구독인지는 막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포드 프로는 이 상업용 자동차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구독 서비스, 여기 충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진팔리가 얘기하는 거는 딴 거 말고 포드 프로를 봐라. 포드 프로가 우리가 돈을 되게 잘 벌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 네. 포드의 F150 그 트럭 네. 그건 거의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포드 F150은 예. 포드 블루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승용 픽업은 블루에 포함되어 있고 예. 승용차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예. 상업용에는 그게 프로에 있다. F450, F550 해서 완전히 트럭 가운데 큰 거구나. 트럭 가운데 클래스 1부터 클래스 7, 뭐 클래스 8 이상 있잖아요. 근데 클래스 1부터 클래스 7까지. 예. 클래스 8 이상은 우리 그 옵티머스 뭐 이런 애들이고 어쨌든 네. 그게 이거는 약간 제가 어렸을 때 네. 봐서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약간 돈이 없으면 네. F150을 사요. 미국의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F150 비싸잖아요. 그래도 돈 모아가지고 네. 할부로 사든 어떻게 사든 하는데 돈이 있는 친구들은요 F650을 사서 그러니까 탱크처럼 몰고 다녀요. 탱크. 맞아. 막 저기 있어. 차가 딱 꼭대기가 저기 있는데 탱크처럼 맞아요. 무서워. 네, 또 그런 친구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F150만 아니까 그게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차로 타고 다니니까. 근데 네. 사실 F는 350, 450, 550, 650 해갖고 엄청 덩치 큰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병원 가셨을 때 특히 이제 대형 종합병원 있잖아요. 그런데 가셨을 때 우리나라 스타렉스 구급차 말고 가끔 포드 구급차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보시면 그게 막 F450, F350 이렇습니다. 어. 그런 데 쓰는 상업용 밴 같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포드 프로에 있고 그것도 돈을 좀 잘 벌죠. 상업용 차량들이니까 어쨌든 이거 법인 구매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이쪽이 돈 되게 잘 벌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감가상각전 이익이 포드 프로도 $72억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내연기관차 $75억 나쁘지 않은데 여러분 포드 자동차 중에 나 진짜 포드 차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연차 중에 하는 차 있습니까? 내연차 중에요? 그다. 브롱코, 익스플로러 이거 빼면은 아마 없을걸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이거 돈 벌고 있지만 여기서 뭔가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포드 프로에서 지금 기대를 할 수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포드 프로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51만 명이 지금 소프트웨어 가입자다. 우리 소프트웨어 가입자 엄청 많지 않냐? 여기 나오죠. 클래스 1부터 7까지 트럭, 상업용 밴 예. 이런 것들 팔고 있다. 요게 요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을 하라는 건데 여기가 저희 그들도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돈을 좀 앞으로 잘 벌 것 같다는 거예요. 아까 $70억 정도였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80억에서 $90억 정도로 이익이 높아질 걸로 전망되니까 요걸 잘 봐라. 우리 여기서 돈 벌 거다. 프로에서 프로에서 돈 벌 건데 사실 프로는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막 익숙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월가한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 우리를 제대로 안 봐줍니까? 그쵸. 우리 이런 게 있는데 왜 모르십니까? 여기 이제 AS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 하나가 있었냐면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이 포드 프로를 보면서 나는 페라리 같아.
포드 프로를 보면서 페라리 같다. 네. 왜요? 되게 충격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닌데 예. 페라리가 원래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4년인가 2016년에 분사를 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1966년부터 피아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페라리의 기업 가치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다 받았었냐? 안 받았습니다. 되게 기업 가치가 낮았었죠. 근데 이게 이제 분사해서 나오면서 이제 페라리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고 약간 돌려가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니네 포드 프로 좋은 거 알겠어. 포드 프로가 페라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럼 포드 프로 분사해서 나 상장시켜봐. 그럼 좋은 가치 줄게. 저는 약간 이렇게 보이긴 했거든요. 어쨌든 한편으로 보면은 포드 프로가 되게 좋은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포드 프로가 지금 포드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마땅한 기업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포드 프로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포드라는 기업을 볼 때에는 이 포드 프로를 좀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신감 참 높다. 하지만 보여줘라. 사실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작년 연간 매출 이익도 보면은 매출은 11% 늘었는데 이익이 정체됐습니다. 안 보여줬잖아요.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지.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참 포드가 이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었구나 좀 새롭게 봤고요. 자, 2부에는 또 엄청나게 저도 관심이 굉장히 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